미국 정부가 파산 위기에 처한 AIG 보험사에 850억 달러 규모의 긴급 구제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AIG 구제 금융 소식에 국내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하고 환율도 떨어지는 등 금융시장이 일단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이 종교방송이나 지역방송은 그동안 너무 편하게 경영을 해왔다면서 민영 미디어랩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됩니다. 차량 운전 중 교통신호에 걸려 대기할 때 기어를 중립에 두면 연료가 최대 38%까지 절약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신용위기로 폭락했던 국내 증시가 뉴욕 증시 상승과 AIG 구제금융 지원 등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환율도 10년 6개월 만에 큰 폭으로 떨어지며 금융시장에 어제 충격에서 벗어나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박지환 기자입니다.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 상승과 유가 하락, AIG 유동성 지원 등의 호재에 힘입어 폭락 하루 만에 1,400선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37.51포인트 오른 1,425.26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사흘 만에 사자로 돌아서 1,018억 원을 순매수했고 개인도 625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보다 15.64포인트 오른 444.9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환율도 큰 폭으로 떨어져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어제보다 달러당 44원 급락한 1,116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락폭 44원은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 3월 이후 10년 6개월여 만에 최대치입니다. 그러나 증시 전문가들은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위험 변수들이 여전히 잠복해 있다며 증시와 외환시장은 당분간 횡보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어제의 폭락세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투자 심리가 완전히 호전되지는 못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평균 주가와 대만 가권 지수는 1% 안팎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중국 상해 종합지수와 홍콩 항생지수, 싱가포르 STI 지수는 2에서 3% 하락했습니다. CBS 뉴스 박지환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발 금융쇼크와 관련해서 국내 투자자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과 충격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책을 강구하라고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자신은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지만 간접 투자 상품이라도 사겠다며 금융 혼란 가능성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AIG의 유동성 위기로 국내 보험 가입자가 동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내 AIG 지점의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파산 위기에 몰렸던 최대 보험사 AIG에 850억 달러 규모의 긴급 구제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종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유동성 위기로 파산 직전에 몰렸던 AIG의 회생의 길이 열렸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오늘 뉴욕 연방은행이 AIG에 850억 달러를 지원해주도록 승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 연준은 앞으로 24개월 동안 구제 금융을 지원하는 대신에 AIG의 주식 지분 79.9%에 대한 권리 행사와 함께 우선주에 대한 배당 거절권을 갖게 됩니다. 연준은 오늘 발표한 성명을 통해 AIG의 유동성 위기는 이미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더구나 AIG가 파산할 경우 금융시장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도 부시 대통령이 이번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고 발표하고 AIG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AIG 구제 결정을 위한 오늘 협의 과정에는 헨리 폴슨 재무장관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그리고 주요 상하원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당초 미국 정부는 금융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AIG에 대한 지원 불가 입장을 견지했지만 리먼 브로더스와 메릴 린치보다 더 큰 경제적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구제 금융을 전격 결정하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박종률입니다.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이 종교방송이나 지역방송은 그동안 너무 편하게 경영을 해왔다면서 민영 미디어랩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됩니다. 유인촌 장관은 오늘 국회 문광위원회에 출석해서 정부의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와 민영 미디어랩 도입 방침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종교방송 등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이 같은 발언은
CBS와 극동방송, 불교방송, 평화방송, 원음방송 등 5개 종교방송 사장단이 민영 미디어랩 도입을 종교 탄압이라고 규정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일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코바코 체제가 해체되고 민영 미디어랩이 도입되면 종교방송과 지역방송 등은 사실상 파산 지경에 이를 수 있다면서 정부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당초 예결특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안에 대해 3,034억 원을 민생대책 예산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경 예산 규모는 정부가 당초 편성한 4조 8,654억 원보다 2,943억 원 줄어든 4조 5,711억 원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은 오늘 오후 3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열어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차량 운전 중 교통신호에 걸려 대기할 때 기어를 중립에 두면 연료 절감과 대기오염 감소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권영률 기자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운전자들이 자동 변속 기어를 중립으로 놓으면 운행에 놓을 때보다 온실가스는 18 내지 39%, 대기오염 물질은 34 내지 40% 줄어들고 연료는 18 내지 38%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가 신호대기라든 정체되어 있을 때에 기어를 중립 위치에 놓으면 연료를 20에서 50% 정도 절약할 수가 있고 대기오염 물질도 이와 마찬가지로 20에서 50% 정도를 절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연구소 조사 결과 휘발유 승용차 한 대당 하루에 온실가스는 128g, 대기오염 물질은 0.085g 적게 배출됩니다. 휘발유도 하루에 55cc, 한 달이면 1리터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경유 승용차의 경우는 효과가 더욱 뛰어납니다. 신호대기 시 기어를 중립에 놓으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연료가 무려 61%나 절감됩니다. 하루에 온실가스가 388g, 대기오염 물질이 3.25g 적게 배출되고 연료는 하루 140cc, 한 달이면 3리터 정도가 절약되는 것입니다. 국내 모든 운전자가 신호대기 시 기어를 중립에 놓고 운전할 경우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44만 6천 톤,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은 1,920톤 줄어들고 연료는 무려 17만 7천 킬로리터나 절약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온실가스 저감량은 소나무 8,920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CBS 뉴스 권영률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당 개인 빚이 1,600만 원을 넘어섰고 개인의 부채 상환 능력은 지난 2003년 카드 대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개인 부문의 금융부채는 780조 7천억으로 늘어나 한 사람당 빚이 1,606만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이처럼 개인 빚이 늘어난 것은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증가한 데다 경기 둔화 영향으로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키가 75cm인 몽골에서 온 해핑핑과 다리 길이만 132cm인 러시아에서 건너온 스베트라나가 영국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은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서로 다른 모습을 한 두 사람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각자 처지에 만족하면서 행복을 느낀다는 해핑핑과 스베트라나, 화면으로 직접 만나보시죠. 세계에서 다리가 가장 긴 여성과 다리가 가장 짧은 남성이 만났습니다. 키가 75cm도 안 되는 몽골 출신의 해핑핑과 196cm인 러시아에서 온 스베트라나. 스베트라나 다리 옆에 선 해핑핑의 키는 무릎에 겨우 닿을 정도입니다. 올해 20살인 해핑핑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사람으로, 스베트라나는 세계에서 최고의 롱다리 여성으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과는 사뭇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두 사람은 평범한 삶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멕시코의 남부 미초아칸주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지켜보고 펠리페 카델론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정부가 주관하는 독립기념일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렸던 시간에 수류탄이 2차례 터졌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구경하던 군중들이 크게 다쳐 거리 곳곳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부상자들.
칼델룬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최근 경찰의 단속이 강화됐는데요. 이에 위기감을 느낀 마약 밀매 조직들이 테러를 감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직후 학교의 출입을 차단시킨 캐나다 경찰. 이번 총기 사건으로 10대 한 명이 복부에 총을 맞아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토론토는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 총기 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남해안과 제주도에서 다소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 25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6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